조갑제 TV를 본격적으로 운영한 게 태극기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겨울부터인데 어느덧 3만 명 이상의 구독자와 연 접속자 수가 이제 800만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발전한 것은 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 채널로 들어와서 뭐 위안도 받으시고 또는 용기도 얻으시고 또는 새로운 정보를 얻으시는 또는 뭐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해서 이 TV가 아무쪼록 한국 사회에서 교양 있는 국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보수 세력이 상당히 힘이 빠졌습니다. 무너졌다는 것은 좀 과거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때 40%에서 25%로 줄어들었으니까 자랑스럽게 나는 보수다, 나는 대한민국 세력이다, 우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고 이번 선거 결과도 보수 세력의 후보가 크게 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를 어떻게 재건하느냐, 우파를 어떻게 재건하느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의 저는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째, 명칭 문제입니다. 과연 보수라는 이름을 계속 앞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이게 너무 수세적이고 과거지향적인 것 같다. 우파, 보수를 조금 행동적으로 표현하면 우파인데 우파는 좌파의 정당성을 인정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억울하다. 그래서 저는 자유통일 세력으로 이 용어를 조금 바꾸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유통일 세력 줄이면 통일 세력이 되는데 그럼 좌파는 뭐냐? 좌파는 대부분이 반통일 세력입니다. 그 중에 극단적인 자들은 북한식 통일 세력이고 그 대부분은 분단 고착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연합식 또는 나진나게 연방제식 통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통일도 아닙니다. 양쪽의 달라진 이념을 그냥 유지하겠다는 거니까. 한반도에서 통일은 사회주의식으로 통일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사라지든지 대한민국식 자유민주식으로 통일이 돼가지고 사회주의가 사라지든지 해가지고 이념이 단일화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통일 세력으로 부르자, 우리 자신을. 또는 줄여서 통일 세력으로 부르자. 좌파는 분단 세력이다. 이렇게 명칭을 한번 새로 재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수 세력은 주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정당의 또 어떤 후보의 팬클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패거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항상 헌법과 사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있어야 합니다.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는데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가장 핵심은 개인입니다. 개인의 자율,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주입니다. 나, 인간, 개인, 국민의 소중함. 그렇다면은 아무리 어느 정당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맹목적으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비판적으로 지지를 해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상당 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팬클럽이 되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불행이고 보수 세력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자폐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장관도 안 만나고
실장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만나지 않고 하는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가혹하게 비판했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중국 공산군이 주최한 전승절에 참석한 것도 보수 세력이 먼저 비판을 했었어야 됩니다. 또 세월호 침몰 이후에 구조활동을 해경이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해경 해체를 결정할 때도 반대했었어야 됩니다. 비판했었어야 돼요. 안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우리 보수 세력은 주체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사실과 헌법에 기초해서 보수 정당이나 보수 정치인을 비판적으로 지지하고 잘한 건 잘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하는 이런 주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는 어떤 가치를 지키는 세력인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헌법 1조, 3조, 4조, 5조, 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된 국가 정체성과 민족사적 정통성, 그리고 개인의 자유, 그리고 법치, 이런 것을 지킨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헌법에 기초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여기 가면 진실, 정의, 자유입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3조는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따라서 북한은 절대로 국가가 아니다. 반국가 단체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하에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한을 갖는다. 이게 다 우리가 지키는 가치인 것입니다. 이걸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한국 보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에 한국 보수 세력은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전쟁 중에 지켜내고 산업화를 하고 민주화를 이룩한 그런 자긍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 보수의 목적은 법치를 정착시키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인류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개혁을 해야 됩니다. 국가 공동체를 공명정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한국 보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한국 보수 인사들이 비판하는 좌파 인사들보다 좀 나은 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나은 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는. 소위 보수적 품성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보수라고 하면 신사여야 합니다. 교양인이어야 합니다. 법을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을 점잖게 해야 됩니다. 보수는 죽은 사람, 살고 있는 사람, 태어날 이들을 서로 이어주면서 아래 위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든 보수적 품성과 보수적 문화의 핵심은 상부정신입니다. 상부정신으로 대표되는 야성과 규율, 성실성,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보수는 특히 무엇을 경계해야 합니까? 요사이 선거에 지고 나니까 이 보수층에서 투표 용지가 2가지가 나와가지고 이건 부정선거다. 또는 최뭐뭐 대법관이 이야기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라고 했다.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서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안 해야 되죠. 보수는 사실보다 신념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정의 위에 진실을 세우려 하면 반드시 독재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주의가 아닙니다.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보다 명분을 앞세우면 자멸하게 됩니다. 보수는 실력만큼 행동하고 말아야 됩니다. 보수의 행동 윤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동단계를 해야 됩니다. 백의종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 목표를 갖되 수단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진 합격해야 됩니다.
인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르지만은 화합한다. 공자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군자 화의부동. 군자는 다르지만 화합하고 소인은 동의불화. 같은데도 불화를 한다. 보수는 군자가 돼야 됩니다. 다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은 화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화합하려면 목표가 같아야 돼요. 그것은 자유통일이라는 목표가 같아야 화합할 수가 있고 사실에는 수긍을 해야 됩니다. 중도는 보수의 적인가? 이게 새로운 쟁점인데 중도는 보수의 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면은 경제복지정책이 달라도 다 우리 편으로 봐야 됩니다. 중도를 보수로 적으로 돌리는 보수는 자신을 소수파로 만듭니다. 우리 편을 넓혀야죠. 중도와 손잡고 젊은 사람과 손잡고 좌파에 반대하는 호남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보수가 커집니다. 넓어집니다. 한국의 보수는 좀 그동안 소홀히 해온 게 몇 개 있습니다. 민족사적 정통성과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세력이 우리 보수 세력인데 그 민족사적 정통성의 출발점이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사실을 깊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어가 보수 세력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릅니다. 한글 전용으로 한자를 쓰지 않아가지고 한국어가 암호가 되어버려가지고 문장 해동력이 떨어져서 남한테 잘 속고 분별력이 약해지고 이게 보수가 설 수 있는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자주국방 의지가 약합니다. 미국한테 매달리는 이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좌파로부터 계속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 소중합니다. 그러나 자주국방 의지가 있고 한미동맹이 있는 거지 한미동맹을 위해서 보수 세력이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면 안 되죠. 자위적 차원의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를 보수 세력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또 보수는 감정적 반일에 영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시절의 일본이 아닌 것입니다. 민주주의 하는 나라 일본입니다. 이 독도나 위안부 문제로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나빠지면은 한미일 동맹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북한만 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동지고 누가 적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북한 정권, 종북 세력의 장난에 나서는 안 됩니다. 보수 세력이 독도나 위안부 문제로 일본과 사이가 벌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 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보수는 그러면 무엇을 계획하느냐? 보수는 끊임없이 보수하는 존재입니다. 보수. 이 두 번째 보수는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뜯어 고친다는 뜻이죠. 뭐 집을 보수한다는 때의 보수입니다. 탄핵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 신종 양반 세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선동언론, 정치검찰, 귀족노조, 제왕적 국회. 이들을 법치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수 세력이 해야 될 바로 진정한 개혁인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보수 세력은 체제를 지켜야 되고 역사관을 지켜야 되고 국가 공동체를 지켜야 될 막중한 임무를 또다시 떠맡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관이 잘못되면 역사관 위에 얹어있는 국가관이 또 잘못됩니다. 국가관이 잘못되면 인생관이 잘못되고 법치의식이 실종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문재인 세력이 집권하고 나서 자꾸 역사를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자꾸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만든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는 것은 계급투쟁론적으로 쓰여진 좌편향 교과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민족의 혼인, 민족의 영혼입니다. 역사관이라는 것은. 민족의 영혼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가 아닐까요? 이로부터 우리가 역사를 지켜내야 됩니다. 역사를. 이 역사를 지켜내는, 이게 지금 세대 전쟁의, 세대 대결의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 세대 대결의 원인이 역사관 대결입니다. 기성세대는 대한민국은 천국 다음이 한국이다 그러고, 젊은 세대는 헬조선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역사관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한쪽은 자랑스러운 긍정적 한국 현대사관을 갖고 있고, 다른 쪽은 부정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 이 역사관의 대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정적 역사관이 이겨야죠. 자학적 역사관을 가지면은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영혼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은 재벌 아들이 자살하는 걸 보면 압니다. 재벌 아들 얼마나 잘 살고 몸도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이 부럽습니까? 그러나 영혼이 망가지면은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였다.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해가지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이 근사한 대한민국, 기성세대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만든,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 장병들이 5만 4천, 약 6만 명이나 죽어서 세운, 지켜낸 이 나라. 이 나라에 태어났으면 자랑스럽고 고맙고 남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느냐, 이렇게 찾아 나서야 될 텐데, 이렇게 좋은 나라를 기성세대가 만들어서 젊은 세대한테 선물로 주었더니 불평불만만 하고 말도 아닌 트집만 부리고, 이렇게 하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고마움을 알아야죠. 사람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짜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마움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공짜 좋아하고 고마움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이번에 몰표를 뜬 일 아닐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잘못하면은 자살하는 재벌 회장처럼, 재벌 회장의 아들처럼 영원히 망가뜨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면은 나라가 자살로 가는 거죠. 자멸로 가는 거죠. 그래야 하여 좀 나이 많은 세대의 임무가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키케로라는 사람이 말한 대로 젊은 사람들이 망치는 나라를 노인들이 살려낸다. 그런 나라는 위대한 나라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과 합세해서 그 나라를 망치면 그건 아무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 세력이 많은 경험과 안목을 믿고 또 스스로 젊은 사람들이 따라 배울 만한 인격과 품성을 갖추고 말을 점잖하게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 축소된 분열된 보수 세력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기준은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대결도 궁극적으로 가면 진실 세력 대 거짓 세력의 대결입니다. 진실을 놓치면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특히 보수 세력이 진실을 포기하는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여야 그 정의가
자유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